안녕하세요. 학교생활교육과 고윤경 장학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생활교육과 조일육 장학사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으로 도움을 받으신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학급에서 일어난 사이버 언어폭력 사건과 외부에서 일어난 금품갈취 사건을 다뤄봤는데요. 단순히 사건 해결의 측면이 아니라 아이의 정서적, 관계적 측면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님들이 취해야 할 태도, 대처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침착하게 또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또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 드려야죠.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에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저희 아이가 학원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엉엉 울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아이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같은 반 친구 부모님이 학원으로 자기를 찾아와서 그 친구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 아이에게 그동안 동네 친구라서 넘어갔는데 이젠 참지 않겠다.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면서 소리를 쳤다고 하네요. 전후 사정을 모두 들어보니 아이 딴에는 장난이라고 한 거였는데 그 친구에겐 충분히 상처가 되는 행동일 수 있겠더군요. 근데 그렇다고 학원까지 찾아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호통을 친 행동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아이가 학원도 가고 싶지 않고 어딜 가도 따라올 것 같아 무섭다고 하는데 아이에게 네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할까요? 물론 저희 아이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고 마땅한 훈육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 학생의 부모의 행동을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이런 부모의 행동이 학교 폭력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입장이 난처하겠네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질문 주셨던 피해 학생 학부모님의 대처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피해 학생 학부모님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물론 아이가 피해서 스스로 벗어나기 힘든 경우 부모님들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제재를 해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고 가해자 역시 같은 동년배 학생이기 때문에 이후 처리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착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피해 학생 학부모님의 행동이 자칫 아동학대 중 정서학대로 고소 또는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또 사건을 감정적으로 대했을 때 이후 처리 과정이 힘들어지기도 하는데요. 먼저 자녀 중심의 교육적 해결이 아니라 학부모 간의 감정 갈등으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초기에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적 안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중심에 놓고 자발적인 책임에서 비롯한 사과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등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앞서다 보면 교육적인 가치는 사라지고 자기 방어적인 입장에 서게 되어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만 주게 되는 겁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때문에 학생 간 사과가 이루어져도 부모님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화해는 더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의 조치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5가지 판단 요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피가해 학생 간 화해 정도입니다. 피가해 학생 학부모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화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그것은 가해 학생 조치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갈등이 심한 경우 원만한 해결보단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본인 자녀의 피해에 대한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이성적이고 올바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첫째, 가해 학생에게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복은 학부모님들의 분풀이만 될 뿐 자녀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피해에 대해 말하고 따지고 싶어도 상대 학생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와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감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거부감과 공포심을 주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주관하여 처리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벗어나는 감정적인 행동은
사안의 교육적인 해결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자녀의 피해를 더 키우거나 축소시켜서 마땅한 처분과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장학사님, 이 사안이 가해 학생의 부모님의 사연이잖아요. 사연 안에서도 따로 훈육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사례 한 해를 준비했는데요. 이 사례를 보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사례 보여주시죠. 학교 폭력으로 신고한다고 나를? 어, 뭐라고 신고할 건데? 내가 너를 때렸냐 아니면 욕을 했냐? 사진 몇 장 보내달라고 한 게 뭐가 문제인데? 내 몸 사진 보내달라고 계속 문자했잖아. 하지 말라고 얘기도 했는데. 어차피 안 보냈잖아. 안 보냈으면 된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이라도 보내줄래? 사연 보고 오셨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사연도 사이버 학교폭력에 해당하죠? 네, 맞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사이버 성폭력, 성희롱에 해당하는데요. 사진을 요구하는 일 외에도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침착하게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117 신고센터나 학교 담임선생님 또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요청합니다. 필요하다면 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나 조언 등의 긴급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성폭력, 성희롱 사안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자녀의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와 상처 치유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도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 사례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도맡아 어느 정도 중재를 하고 절차를 마련하지만 이런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안은 경중에 상관없이 법률상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 전담기구가 아닌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학부모님들의 예방교육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겠죠. 맞습니다. 학교폭력 사후 대처에 있어서는 피해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과 보호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해 학생의 교육과 선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학부모가 자녀에게 닥친 어려움을 막아주는 보호자가 되는 건 당연하죠. 자녀가 저지른 학교폭력에 대해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규정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걸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 학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게 된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지 못할 뿐더러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신체 및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학교폭력으로서 응당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자각과 반성 없이는 어떤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 학교에만 모두 일임하여 맡기는 태도도 좋지는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의 말과 행동에 늘 관심을 갖고 자녀의 잘못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지고 절차에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행동과 자세를 보고 자신의 행동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이들이 흔히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아이의 교육과 선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된 사과입니다. 지금까지
가해 학생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고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만이 책임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피해를 준 타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가 그 가해 행동에 대한 책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이가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면서 관계들을 맺고 살아갈 때에 꼭 배워야 할 사회적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진실된 사과를 가르치고 행하는 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모든 사건들이 그렇겠지만 학교폭력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장난과 사소한 행동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입장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도록 끊임없이 강조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또 요즘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학교폭력도 정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지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없는 그날까지 인천광역시 교육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